C의 구조체, C의 스트럭처는 서로 다른 자료형,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자료형을 보통 구조체로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처럼요, 학생,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는 이름, 문자열 어레이,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구성된 스트링인 이름과 정수값인 입학년도 이어와 다음에 실수값인 소수점이 있죠. 성적, 스코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 스튜던트를 하나의 구조체로 선언하는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럭트를 먼저 적어주고요. 스튜던트, 즉 구조체 이름이죠. 그리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속성의 자료형. 지금 첫 번째 속성 같은 경우에는 차죠. 차. 그리고 첫 번째 속성 이름, name. 그리고 첫 번째 속성의 경우 문자열이기 때문에 20-1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1은 널 문자를 위해서 일부러 플러스 이름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입학연도의 경우에는 정수이기 때문에 인티저, 이어, 세미콜론. 마지막으로 성적은 실수이기 때문에 플로트, 스코어. 그리고 세미콜론, 가로 닫고 세미콜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앞서 배열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로를 이용해서요, 구조체의 속성을 차례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초기화 리스트 이용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앞서 마찬가지로 선언한 이후에 별도의 값 대입을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0으로 초기화해주는 초기화 루틴을 해주는 아름다운 습관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선언 이후에 스트링 카피와 스트링 카피는 문자이기 때문에 스트링이기 때문에 해줬죠. 그리고 직접 나머지 이어와 스코어에 대해서 입학연도와 성적에 대해서 대입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조체의 속성을 지칭하기 위해서 점을 찍었죠. 점을 찍어서 스튜던트 리 언더바 리 점 네임을 해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체 변수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직접 대입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얘가 있죠. 스트럭트 스튜던트 리 src는 리 2008 95.4 스트럭트 스튜던트 리 데스트는 0 이런 식으로 0의 값으로 초기화해 주셨습니다. 자, 리 언더바 데스트는 리 언더바 src 이렇게 구조체 값을 직접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값의 복사가 일어나죠. 이 구조체 스튜던트 src에 있는 이런 값들이 그대로 구조체 변수인 스튜던트 데스트에 그 값이 복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구조체 변수에 직접적인 복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C 컴파일러가 이 구조체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조체 변수 스튜던트 언더바 src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로 먼저 21개 21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인티저 4바이트죠. 그리고 플로트 4바이트죠. 총 21 더하기 4 더하기 4 29바이트네요. 그렇죠? 29바이트만큼 크기를 차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언더바 데스트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구조체이기 때문에 29바이트죠. 크기가 모두. 따라서 스튜던트 언더바 src에 있는 29바이트에 해당되는 이 값만큼을 그대로 컴파일러는 이 구조체 변수 스튜던트 데스트의 값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타입 def라는 게 있죠. 새로운 구조체를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재정의하는 게 바로 타입 def죠. 앞서서 타입 def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타입 def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앞서서는 스튜던트 리 언더바 src가 아니라 어떻게 해줬었죠? 스트럭트 스튜던트 리 언더바 src였는데 그렇죠? 앞에 무조건 스트럭트가 붙었었죠. 붙었었는데 타입 def를 이용해서 스트럭트 스튜던트 언더바 타입을
스트런트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재정의했기 때문에 이처럼 스트런트 리언더블 SRC를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조체의 새로운 구조체를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재정의하는 타입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소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스 파일 02-04.c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 메모리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변수들은 모두 특정 값을 저장했다면 이제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및 이와 관련된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인티저 스타 ptr 언더바 int는 null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자료형이 null인데 인티저인데요. 자료형 인티저인데 스타 연산자가 있죠. 스타 연산자가 있고 변수 이름으로 ptr 언더바 int가 있습니다. 그리고 null로 초기화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null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숫자 0에 해당됩니다. 숫자 0인데 포인터 변수의 초기화로 사용될 때는 이처럼 null이라는 것을 대문자 null이죠. null의 null로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인티저 정수형으로 int 언더바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초기 값으로 100을 넣어줬죠. 따라서 int 언더바 value라는 인티저 정수형 변수의 값이 100으로 선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죠. 32비트 윈도우즈 OS인 경우에 4바이트입니다. 즉 4바이트만큼 크기를 차지하는 인티저 변수 int 언더바 value라는 값이 있고요. 단 여기서 주소가 3F50이라는 주소부터 시작해서 3F53까지 모두 4바이트, 4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소라고 하면 임의로 제가 넣은 주소고요. 실제로 시행하면 프로그램 실행될 때는 이런 주소는 많이 바뀔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런 포인터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스타 ptr 언더바 int는 null.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자, ptr 언더바 int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요.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인티저 스타죠. 즉 인티저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ptr 언더바 int라는 인티저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ptr 언더바 int는 int 언더바 value. 자, 포인터 변수라고 그랬죠.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가리켜야 되는데 int 언더바 value라는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앰퍼센트라는 키를 썼죠. ptr 언더바 int는 앰퍼센트 int 언더바 value. 자, 요거 명령을 실행시키면 ptr 언더바 int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이 어떻게 설정되죠? 3f50이라는 이 값이 뭐죠? int 언더바 value라는 변수의 주소가 되죠. 3f50 주소가 포인터 변수 ptr 언더바 int 값으로 설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포인터 변수, 인티저 포인터 변수인 ptr 언더바 int는 인티저 언더바 int 언더바 value라는 인티저 변수의 주소를 가르치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죠? 4바이트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32비트 운영체제니까요. 기본적인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의 값 크기가 모두 32비트, 즉 4바이트죠. 4바이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더블 있죠, 더블 타입. 자, 32비트 운영체계입니다. 더블이면 더블은 몇 바이트죠, 크기가? 8바이트죠. 8바이트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C의 데이터 타입에서 배웠죠. 그러면 저처럼 물어볼 게 있습니다. 더블의 포인터인 이런 더블의 포인터인 이 PB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 값은 4바이트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그 주소를 가리키는 기준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 더블 포인터, 즉 더블에 해당되는 포인터 변수 할지라도
예, 그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또 여전히 두 가지죠. 먼저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주는 방법.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 인티저 스타 ptr 언더바 int는 앰퍼센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변수 이름 넣어줬죠. 인티저 밸류의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인 ptr 언더바 int 초기값으로 대입해 준 경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언 이후에 별도의 값 대입을 통해서 선언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름다운 습관 그랬죠? 아름다운 습관 뭐라고요? 선언해 줄 때 반드시 초기값으로 0, 다른 변수인 경우 0 혹은 문자의 경우에는 뭐 역/0으로 해석될 수 있고, 포인터 변수인 경우에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초기값을 해주라.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준 이후에 ptr 언더바 int는 앰퍼센트 int 언더바 밸류 이처럼 선언 이후에 변수를 초기해주는 값을 설정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포인터 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연산자, 두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 연산자인 앰퍼센트입니다. 앰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인터 변수는 앰퍼센트 변수 이런 식으로 통해서 뒤에 오는 이 변수의 주소값, 주소를 실제 포인터 변수에 대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언더바 밸류는 5.23f. 자, f는 플로트인 경우에 명시적으로 나타내준다고 그랬죠. 이후에 플로트 스타 ptr 언더바 플로트는 널. 자, 널로 초기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후에 ptr 언더바 플로트는 앰퍼센트 플로트 언더바 밸류. 이 문장의 의미가 뭐죠? 플로트 언더바 밸류라는 플로트 변수의 주소값을 앰퍼센트 주소값을 의미하죠. 주소값을 어디에 대입하라고요? 포인터 변수인 ptr 언더바 플로트에 대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트 언더바 밸류라는 플로트 변수가 있죠. 여전히 플로트 타입이기 때문에 4바이트고요. 4바이트에 5.2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되어 있는 플로트 밸류라는 변수의 주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2000이라고 2000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 포인터 변수 ptr 언더바 플로트는 앰퍼센트 플로트 언더바 밸류 이 명령을 수용하면 어떻게 되죠? 포인터 변수인 ptr 언더바 플로트의 주소값이죠. 메모리 어드레스인 2000이 대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참조 연산자인 스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조 연산자죠. 참조 연산자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스타를 많이 사용되는데요. 먼저는 스타 포인터 변수는 값.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타 포인터 변수 할 때 이것이 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선언이 아닙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된 스타가 아니라 선언된 이후에 포인터 변수 앞에 붙는 스타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포인터 변수의 내용으로 실제 이 값을 대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는 a 이런 식으로 차 타입의 변수의 특정 값을 초기화해 줬습니다. 이후에 차 스타 포인터 차는 앰퍼센트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 자, 이건 어떤 의미죠? 이것은 선언을 해주는 거죠. 포인터 변수 ptr 언더바 chr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주고요. 선언해준과 동시에 초기화로 초기값 선언으로 앞서 선언된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 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선언이 아니라 이후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냐면 스타 ptr 언더바 차는 x. 어떤 의미죠? 이 스타 뒤에 나오는 ptr 언더바 차라는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에 특정 값을 대입하는 거죠. 어떤 값을 대입하는 거죠? 이 x라는 값을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1, 2, 3단계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 타입의 캐릭터 타입의 변수가 하나 선언되죠.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되고 그 값으로 초기 값으로 대문자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차 타입이기 때문에 1바이트죠. 예, 크기는 1바이트고 하지만 예, 주소는 몇 바이트죠? 예, 차 스타는 예, 주소기 때문에 32비트 응용체제에서는 주소가 몇 바이트라고요? 예, 4바이트입니다. 주소가. 따라서 ptr 언더바 차라는 포인터 변수는 크기가 4바이트가 되고요. 어떤 주소를 가리키죠? 예, 여기 초기값,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으로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대입해줬습니다. 따라서 이 주소가 우리가 임의로 f000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값이 f000이 되겠습니다. 예, 포인터 변수의 값으로 예,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그럼 이제 3단계로 봅시다. 스타 ptr 언더바 차는 x. 이게 뭐죠? 예, ptr 언더바 차 예, 라고 선언되어 있는 이 포인터 변수의 스타 값으로 뭘 대입하라는 거죠? 예, x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예, ptr 언더바 차의 주소값이 f000이죠. 따라서 스타 변수를 이용해서 f000 예, 이 주소에 해당되죠. 이 주소의 값으로 뭘 대입하라고요? 예, x를 대입을 한 겁니다. 즉 참조 연산자 스타는 선언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언이 아니라 값에 대입했을 때는 특정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에 메모리 어드레스에 특정 값을 대입하는 연산으로 참조 연산자 스타가 사용됩니다. 자, 이러한 참조 연산자 스타의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에서는 특정 값을 대입했다면 이렇게 변수를 이용할 수도 있죠. 예를 볼까요? 자,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는 a, 차 언더바 밸류 b는 b 이런 식으로 차 타입의 변수 두 개의 변수에 각각 초기값 a와 b를 대입해 줬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 타입의 변수 a와 b 두 개의 값으로 각각 a와 b로 초기화 됐죠. 예, 임의로 주소를 f000, f000, f001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예, 차 타입의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인 ptr 언더바 chr이라는 ptr 언더바 차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선언에 사용된 스타죠. 그리고 그 초기 값으로 어떤 값을 대입해 줬냐면 앞서 선언한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대입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ptr 언더바 차라는 포인터 변수는 어떤 주소를 가리키죠? 앞서서의 대입문에 의해서 변수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대입이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f000이 그 값이 되는 거죠. 자, 이후에 마지막 단계로 봅시다. 스타 ptr 언더바 차. 자, 스타가 포인터 변수의 선언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대입에 사용된다고 했죠. 즉 ptr 언더바 ch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에 그 주소값에 어떤 내용을 대입하는 거죠?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b라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포인터 변수 차 타입의 포인터 변수는 ptr 언더바 차 변수는 주소값으로 f000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즉,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라는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어떤 값을 대입을 했죠?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b, 즉 변수 b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변수 chr 언더바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b라는 변수의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포인터 변수 ptr 언더바 차가 가리키는 주소 f000이죠. 이 주소의 값이 변수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b의 값으로 업데이트 되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 변수의 값이 b로 변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참조 연산자 스타가 쓰였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앞서와 반대의 경우죠. 특정 변수에 특정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그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을 대입하는 경우죠. 앞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경우를 할 수 있는데요. 변수 a에는 대문자 a, 변수 b에는 대문자 b 값을 저장을 하고요. 포인터 변수 ptr 언더바 차에는 변수 a의 주소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b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했죠? ptr 언더바 차 스타, 즉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ptr 언더바 차가 가리키는 주소, 지금 같은 경우는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 이 변수의 주소가 되죠.
그 주소에 있는 스타니까 주소에 저장된 값이 되죠. 그 값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죠? 차 언더바 밸류 b라는 값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a는 a고요. 여기서는 a가 되겠죠. 차 언더바 밸류 언더바 b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마지막 명령에 의해서 값이 a로 변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인터 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스 파일 02_05.c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를 언급할 때 포인터를 이용한 동적 메모리 할당을 빠뜨릴 수 없죠. 예, 동적 메모리 할당, 영어로 다이나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적의 의미는요, 할당될 메모리의 크기가 컴파일할 때, 언제요? 컴파일할 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컴파일할 때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라고 미리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메모리 크기가 할당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동적 메모리 할당과 정반대되는 의미로 정적 메모리 할당, 영어로 스태틱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할 때죠. 컴파일할 때 할당해야 할 메모리 크기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죠. 어떤 경우냐면 int 사이즈는 100, int int array 사이즈는 0. 이거 컴파일할 때 오류 납니다. 왜죠? 이처럼 이렇게 미리 배열의 크기가 미리 할당 정해져야 되는 정적 메모리 할당에서는 이처럼 동적으로 메모리 크기를 설정할 경우에 오류가 난다는 얘기죠. 즉 정적 메모리 할당은 위 아래 표의 왼쪽에 있어처럼 배열을 선언해 줄 때 그 크기를 미리 정해진 거죠. 지금 아래의 경우에는 100으로 미리 정해 놨습니다. 자, 동적 메모리는 어떻게 할당하죠? mallog, 말로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mallog으로 발음을 합니다. mallog size of integer star size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임의로 크기를 중간 200으로 고쳤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크기를 정해서 배열을 메모리 크기를 할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동적 메모리 할당이고요. 이런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항상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소스 코드가 좀 복잡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모리를 다 사용한 다음에 반드시 메모리를 해제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mallog 얘기했죠? mallog 반드시 뭘 해줘야 되죠? 프리를 해줘야 됩니다. 메모리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메모리 루스, 메모리 리기라고 하죠. 따라서 사용 방법이 정적 메모리 할당에 비해서 다소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용한 이후에 메모리 해제시켜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즉, mallog 이후에 프리를 통해서 메모리 해제해줘야 되고요. 보통 이제 메모리 해제를 보통 간과하기 쉬운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 메모리를 반드시 해제해주는 습관, 이것은 C 개발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메모리 초기화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메모리 초기화의 중요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메모리 초기화해 줄 때 많이 쓰는 게 memset이죠. 메모리를 세팅해주는 memset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mallog입니다. 메모리 할당하는 거죠.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되죠. include standardlib.h 그리고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void star mallog int size 그래서 int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결과 값으로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로 전달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변수를 인티저 배열을 만드는 거죠. size of int 곱하기 size. 이 의미가 뭐죠? 인티저 변수의 사이즈만큼 이게 보통 얼마죠? 32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라고 했죠. 4바이트 곱하기 사이즈, 이것은 뭐죠? 예,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 즉 엘리먼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변수를 사이즈 개수만큼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그 시작 주소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스타,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 변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ptr_int는 형변화를 해주는 거죠. 단 이 경우,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아름다운 습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뭘 체크해 줘야 되죠? 널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널이 아니면 do something,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널이 리턴되는 경우가 정말 0.0000001%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예,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널 체크를 해줘서 널이 아닌 경우에만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야 되고요. 만약 널이 발생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거죠.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류 처리 루틴을 타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널 처리를 하지 않고요, 널이 발생했는데 뭔가 do something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프로그램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malloc 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한 경우라면 if문을 통해서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주는 체크 로직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끝난 메모리는 free 함수를 통해서 반드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사용 방법은 앞서의 malloc과 마찬가지로 먼저 헤더 파일 include 해줘야 되죠. 스탠다드 lib.h 파일 include 해주고요. 사용 방법은 free 가로 열고 전달받는 포인터 변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단 여기서 뭐가 있죠? if문 체크가 있죠. if ptr_int가 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널인 값에 대해서 free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free 가로 열고 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습니다. 프로그램이 죽죠? 예, 따라서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히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프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널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뭐냐면 메모리를 초기화해주는 memset이라는 함수입니다. 사용 방법은 include 해주는 파일이 좀 틀리죠? string.h라는 파일을 include 해주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모리 초기화가 필요한 시작 주소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초기화할 값이죠. 초기화시킬 값을 두 번째 넣어주고요. 사이즈 t는 몇 개의 개수죠. 바이트입니다. 몇 바이트를 해당 값으로 초기화를 해줄 것인가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포인트를 이용한 동적 메모리 할당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한 최종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주죠. int 스타 ptr_int는 널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00만큼 동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부분인데요. ptr_int는 integer star malloc size of int star size, 즉 int 타임만큼 이게 4바이트죠. 보통 32도 운영체제에서 4바이트 곱하기 사이즈에서 인티저 변수를 사이즈 개수만큼, 이 같은 경우에는 100개죠. 100개의 인티저 변수, 즉 400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시작 주소를 ptr_int에 대입을 하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반드시 널 체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널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주죠?
memset, 즉 메모리 초기화를 해주죠. 제가 앞서 예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경우 다 0으로 초기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memset 시작 주소 ptr_int 쉼표 0, 0이라는 값으로 얼마만큼 초기화를 해주죠. 앞서서 메모리 할당한 그 크기만큼 그대로 초기화해주면 되죠. size of int 곱하기 size, 즉 100개의 인티저 배열의 값을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할당된 메모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로직을 처리하겠죠. 로직 처리하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죠? free ptr_int에서 메모리를 해제해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해주는 초기화와 처리 로직과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free ptr_int 썼고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이후에 나중에 프리를 호출하게 된다. 뭘 해줘야 되죠? 널 체크를 반드시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아름다운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해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ptr_int 변수가 또 쓰여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ptr_int는 널을 해주는 게 더욱더 더 아름다운 깔끔한 처리입니다. 즉 프리를 해준 이후에는 프리되었다는 걸 명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널 값을 대입해주는 이런 습관도 무척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인터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인 포인터의 포인터, 더블 포인터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의 포인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말합니다. 즉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니까요.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가 저장되는 포인터 변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인티저 변수인 int_value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값으로 100이 저장되었죠.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값 100이 저장되어 있고 그 주소가 A000, 편의상으로 A00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줄에서는 포인터 변수인 ptr_int라는 포인터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포인터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그 값으로 인티저 변수인 int_value의 주소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즉 인티저 포인터 변수인 ptr_int는 그 값으로 인티저 변수인 int_value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A000이라는 주소값이 저장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포인터를 이용했습니다. 포인터의 포인터죠. int pptr_int라는 포인터의 포인터, 즉 더블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자, 그 값으로 어떤 값을 초기화됐죠? 즉 포인터 변수인 ptr_int의 주소값으로 초기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더블 포인터인 경우에 포인터의 포인터인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이 저장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참고적으로 포인터 변수인 ptr_int 주소가 B000이죠. 이 B000이 어디에 저장됐죠? 더블 포인터 변수인 포인터의 포인터 변수인 pptr_int의 값으로 저장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면 실제 아래에 있는 소스를 통해서 이 결과값을 예상해 보는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변수 int_value의 값은 얼마죠? int_value의 값은 100이죠? 100입니다. 자, 포인터 변수 ptr_int의 값은 얼마죠? 포인터 변수의 값은 가리키는 변수의 주소죠? 주소값입니다. 주소고 그 값이 얼마죠? A00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 ptr_int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은 얼마죠? 가리키는 주소의 값은 스타라는 이 포인터 연산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star ptr_int 하게 되면 이 A000이라는 주소
가리키는 그 값이 되니까 100이 되겠죠. 자, 더블 포인터 변수인 pptr 언더바 int의 값은 얼마죠? 값은 더블 포인터 변수의 값은 결국 주소죠. 주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소는 무슨 주소냐면 또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더블 포인터 변수 pptr int에 가리키는 주소의 값은 어떻게 되죠? pptr 언더바 int의 스타니까요. B000을 통해서 해당 포인터 변수까지 하고 그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는 값 주소가 되니까 A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포인터 변수 pptr 언더바 int가 가리키는 주소가 가리키는 값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스타를 앞에 2개 붙이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즉 pptr 언더바 int 가리키는 그 주소의 값 그게 얼마죠? A000이죠. 그 A000이 가리키는 그 주소의 값이죠. 즉 A00이 가리키는 그 주소의 값이니까 최종적으로 100이 출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연산은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몇 번 이렇게 연습을 거치다 보면 손쉽게 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터의 포인터, 즉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 더블 포인터는 여러 가지 활용 범위가 많지만요. 가장 대표적으로 행과 열의 크기에 따라서 동적으로 배열을 생성하는 동적 배열 생성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래의 경우에는 로우는 3, 컬럼은 4, 즉 3x4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하는데요. 물론 로우와 컬럼의 숫자가 동적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인티저 더블 포인터, 이중 포인터라고도 하죠. 더블 포인터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실제로 생성한 코드를 한번 볼까요? pptr 언더바 int 언더바 array는 인티저 더블 포인터 mlog 사이즈 오브 인티저 포인터 곱하기 로우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로우의 개수만큼 인티저 포인터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시작 주소를 pptr 언더바 int 언더바 array에 대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려볼까요? 0, 1, 로우 마이너스 1 모두 로우의 개수만큼 1차원 배열을 할당합니다. 단 이때 각각의 원소는 뭐가 되죠? 각각의 원소는 인티저 스타, 즉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포인터 변수를 원소로 하는 배열을 할당했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주소가 무엇이죠? 인티저 더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원소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는 더블 포인터로 int 스타 더블 포인터로 선을 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주소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각각의 원소인 1차원 배열의 첫 시작 주소를 pptr 언더바 int 언더바 array라는 더블 포인터 변수에 대입을 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로우별로, 각각의 행별로 열을 만들어주는 열의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돌면서요. i는 0부터 로우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해줬죠. 그래서 pptr 언더바 인티저 int 언더바 array i는 인티저 스타 mlog 사이즈 오브 인티저 곱하기 컬럼에서 컬럼 개수만큼 인티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1차원 배열의 메모리를 할당해주고요. 그 시작 주소를 pptr 언더바 int 언더바 array에 i번째 원소로 대입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장 첫 번째 원소인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즉 pptr 언더바 인티저 언더바 array의 0번째 원소에는 뭘 대입하죠? 뭘 대입했냐면 0, 1, 2, 컬 마이너스 1 즉 인티저
데이터형으로 컬럼계 개수만큼 메모리 할당한 이 1차원 배열의 그 시작 주소를 대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pptr _int array의 i번째 원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인티저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ptr _int array i번째 원소는 컬럼계 개수만큼 메모리 할당된 1차원 인티저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대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할당된 1차원 배열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는 아름다운 초기화 세팅, 메모리 memset을 이용한 메모리 초기화 부분이 추가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포인터, 인티저 더블 포인터로 선언된 pptr _int array는 무엇을 가리키죠? 인티저 포인터 변수들의 어레이의 시작 주소죠. 시작 주소.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2000이 되겠죠.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요. pptr _int array를 이용해서 가리키는 1차원 어레이 각각의 원소는 뭐라고 그랬죠? 각각의 원소는 포인터죠. 인티저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즉 컬럼계 개수만큼 할당된 인티저 어레이의 인티저 배열의 그 시작 주소가 각각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저장 주소가 1000이기 때문에 1000이 저장됐고요.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컬럼의 주소가 1010이기 때문에 1010,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우의 첫 시작 주소가 1020이기 때문에 1020이 저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앞서 더블 포인터를 이용한 2차원 배열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 뜻은 동일한 의미의 문장입니다. pptr _int array 00은 1, 더블 포인트 pptr _int array는 1. 즉 2차원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에다가 1이라는 값을 대입하는 경우죠. 첫 번째 문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되고요. 이 두 번째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pptr _int array 이게 더블 포인트죠. 그런데 거기에 앞에 스타가 하나 붙었으니까 뭘 뜻하죠?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이죠. 그 주소에 저장된 값. 근데 그 값이 또 주소죠. 또 다른 주소입니다. 그렇죠? 더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소에 스타가 붙었기 때문에 그 주소에 저장된 실제 값을 해당되는 거죠. 그 값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1을 대입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예제를 하나 더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밑에 예제는 pptr _int array 2, 3은 1. 자, 이것을 실제 스타 연산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와 똑같은 의미를 수행하는 게 아래 의미인데요. pptr _int array. 자, 이것은 어떤 주소를 가리키죠? 가장 앞에 pptr _int array의 첫 번째 주소는 2000, 이 주소가 해당되죠. 2000. 거기에 2를 더했어요. 자, 그래서 2를 더했다고 하니까 더하기 2002. 이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2라고 하면 주소가 지금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를 가리키죠. 주소에 사용되는 2는 얼마죠? 2 곱하기 4바이트죠. 4바이트. 즉 2002에다가 8을 더해서 2008이 해당되는 거죠. 주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소에서는 기본 단위가 4바이트죠. 32비트 운영 체제에서는 따라서 더하기 8이 돼서 2008이 됐습니다. 즉 여기가 됐죠. 여기 됐습니다. pptr _int array 더하기 2가 돼서 2008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 가로에서
스타가 되죠. 예, 스타 연산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 주소에 저장된 값이라고 그랬죠. 주소에 저장된 값 따라서 이 주소에 저장된 값 1020이 되겠죠. 자, 이 1020은 어떤 주소죠? 예, 좀 전에 앞에 소스에서 메모리 할당된 1차원 인티저 배열의 첫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1020이 되죠. 자, 거기서 더하기 3을 했습니다. 더하기 3. 자, 우리는 여전히 포인터 변수임을 알습니다. 포인터 연산에서 더하기 3이니까요. 자, 이건 뭐죠? 예, 3칸. 쉽게 하면 3칸이죠. 혹은 3 곱하기 4바이트죠. 주소의 기본 단위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12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12바이트가 돼서 뭐가 되죠? 1020에서 그죠? 1020에서 12를 더하면 근데 12가 16진수로 뭐죠? 16진수로 C죠, C. 16진수. 그러니까 이건 10진수고요. 16진수로 C가 됩니다. 그렇죠? C. 그래서 1020 더하기 C가 되니까 102C가 되는 거죠. C. 저거 어디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끝단. 자, 거기에 스타죠? 마지막 스타가 붙었죠? 즉, 이 주소, 102C 주소의 값으로, 스타니까, 이 주소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 주소에 해당되는 값으로 뭘 대입하라고요? 이를 대입하라.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5.6 기타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체를 가리키는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인 경우에는 선언에서는 여전히 스타를 이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struct student star ptr underscore student는 널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값에 대입해줄 때는 ampersand student 리 underscore 리, 즉 포인터 변수 구조체에 대한 변수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ampersan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죠.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string copy ptr underscore student 화살표 연산자 name 테스트. 그래서 ptr underscore student가 가리키는 그 구조체의 name 변수의 테스트라는 값을 스트링 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 연산자 스코어는 80.1f, 화살표 연산자 이어는 2005와 같은 식으로 값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ptr underscore student라는 포인트 변수가 사실은 student underscore 리라는 구조체를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이 결과로 ptr student가 가리키는 student 리라는 이 구조체 변수의 값이 테스트 80.1f2005로 그 값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지만 화살표 연산자 대신에 점 연산자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 예제처럼 스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스타는 곧 그 가리키는 포인터 주소의 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처럼 가로 열고 스타 ptr underscore student 가로 닫고 점 name과 같은 스타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점에 대한 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이 스타 참조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해주고 점을 찍어준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소스 파일 02_06.c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C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C의 단순 자료형, 정수, 실수, 문자 타입으로 구성된 C의 단순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C의 언어와 관련해서 배열,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열혈 강의 자료 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환경 세팅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3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자료 구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